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민주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형,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지훈 형부는 이제 나랑 함께 할 거야. 그 글씨는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25살 위탁 동생 박서준의 배신이 14해에 걸친 가정을 단숨에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날 저녁, 지훈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항상처럼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나누며 웃었다. 지훈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는 그 따스함이 이제는 영원한 상처로 새겨질 줄 누가 알았을까. 민준은 결혼한 지 10년,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피어난 꽃이었다. 동성 커플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직장의 속삭임, 길거리에서의 시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버텼다. 민주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훈은 회계사로 함께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작은 여행을 꿈꿨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지훈의 그 말이 민준의 버팀목이었다. 서준은 5살 때 민준의 집으로 들어왔다. 민준의 부모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민준은 19, 대학생 시절부터 그를 동생처럼 돌봤다. 서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그때 민준은 가족의 의미를 처음 알았다. 서준이 자라며 민준의 삶도 변했다. 지훈을 만나 결혼할 때 서준은 축하의 꽃다발을 들고 왔다. 형, 형부님, 행복하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 약속이 이제 독이 된 것이다. 민준은 편지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흘렀다. 그는 무너져 앉아 바닥에 엎드렸다. 그 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집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다시 일어나야 해. 그 생각이 그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훈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자 지훈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한 부드러움으로 민준을 맞이했다. 민준아, 어제 편지.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 피했다. 서준이가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된 삶을 원했다고. 그리고 돈 문제도. 지훈의 말은 칼날이었다. 서준이 조작한 증거들, 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 가짜 메시지들, 이지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서준은 민준의 회사를 통해 접근해 디자인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빼돌리고 민준의 이름을 더럽혔다. 게다가 지훈의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그들의 공동 자금을 빼돌렸다. 민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서준이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서준이는 나한테 진심을 보여줬어. 그는 젊고 야망이 있어. 나도 피곤했어. 민준아. 그 말은 민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헤어졌다. 지훈은 짐을 챙겨나갔고 서준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이제는 적막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 후 일주일, 민준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서준의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도둑질한 디자이너라는 낙인이 그의 이력서를 물들였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민준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내 삶이 잘못됐어 라고만 했다. 민준의 부모는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준을 새 가족으로 삼았다. 서준이가 더 착해. 내가 형으로서 실패한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이 민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밤마다 민준은 악몽을 꿨다. 서준의 웃는 얼굴이 지훈을 끌어안고 민준을 비웃는 꿈.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한강 다리에서 그는 물을 내려다봤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그 순간 옛 추억이 떠올랐다. 20살, 지훈을 처음 만난 카페. 비가 오는 그날
지훈이 우산을 빌려주며 함께 가자고 한 말, 그 사랑이 민준을 구했다. 그는 다리 난간을 잡고 일어섰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은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미소가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다. 그는 디자인 노트를 다시 펼쳤다. 내가 만든 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과거 프로젝트를 재해석했다. 서준의 배신이 준 아픔을 창작의 연료로 삼았다. 그의 작품은 어두운 색조로 물들었지만 그 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2달 후 민준은 우연히 서준을 만났다. 홍대 거리에서 서준은 지훈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광경은 칼심장이었다. 서준이 민준을 보며 비웃었다. 형, 아직도 여기서? 포기해. 내 시대는 끝났어.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빼앗은 건 물건일 뿐이야. 내 삶은 내가 되찾을 거야. 그는 돌아서가며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첫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작은 출판사에서 그의 디자인을 사들였다. 이 작품 감동적이네요. 아픔이 느껴져요. 민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LGBT 지원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혼한 여성, 트랜스젠더 청년의 이야기가 그의 외로움을 녹였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해. 한 멤버의 말이 민준의 모토가 됐다.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다. 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창작을 통해 치유를 전파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한국의 동성 커플들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 시리즈. 각 에피소드는 그의 삶을 반영했다. 사랑의 기쁨, 배신의 고통, 재기의 희망. 웹툰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다. 이게 진짜야. 나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준의 팔로워는 1000명, 10,000명으로 불어났다. 그는 인터뷰를 받으며 말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준과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지훈의 회사 파티에서였다. 서준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형, 내 웹툰 봤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너는 내 길을 가, 난 내 길을 갈게. 지훈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민준아, 미안해. 지훈이 다가와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 하지만 행복하길 바래. 민준은 그 후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빛의 재기라는 이름의 디자인 스튜디오. 직원들은 LGBT 커뮤니티 출신들로 함께 상처를 공유하며 일했다. 매출은 점점 올랐고 민준은 강연자로 초대받았다. 인생은 빼앗김과 되찾음의 반복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죠. 그의 말은 청중의 가슴을 울렸다. 사랑은 다시 찾아왔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최유진, 32살의 교사. 유진은 민준의 웹툰을 보며 연락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민준은 우산을 들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자. 그 말은 과거의 메아리이자 미래의 약속이었다. 서준의 삶은 변했다. 지훈과의 관계는 금세 깨졌다. 서준의 야망이 지훈을 지치게 했고 그는 민준의 성공 소식을 듣고 후회했다. 어느 날 서준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형,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무너졌어. 눈물 흘리는 서준을 보며 민준은 과거를 떠올렸다. 5살 아이의 웃음. 그는 서준을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 가족은 용서해서 다시 태어나. 민준의 삶은 완성됐다. 유진과 함께 새로운 집을 꾸렸고 스튜디오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책을 썼다. 빼앗긴 빛, 되찾은 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썼다. 배신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배운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서울의 하늘은 맑아졌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거리를 내려다봤다. 그의 가슴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사랑, 용서, 재기 그 모든 게 그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 삶이야. 민준의 새 삶은 그렇게 꽃피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빛의 재기는 이제 서울의 작은 명소가 됐다. 유진과 함께한 아침은 커피 향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유진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고 민주는 그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옮겼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유진의 그 말이 민준의 매일을 밝혀줬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준의 방문 후 민준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 나 용서할 수 있어. 서준의 눈물 어린 그 물음이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서준을 다시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이 아니면 선택의 연대인가? 민준은 옛 사진 앨범을 펼쳤다. 서준의 어린 시절, 민준의 무릎에 앉아 웃는 그 아이. 오빠, 영원히 함께할까? 그 순수함이 배신의 아픔을 덮었다. 민준은 결정을 내렸다. 서준에게 연락했다. 이번 주말 만나자. 이야기 좀 해. 그들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준은 여전히 마른 얼굴로 과거를 고백했다. 형부님과 나, 그건 복수였어. 형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게 싫었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아서.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주는 듣기만 했다. 내가 느꼈던 그 아픔,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걸로 나를 해친 건 잘못이야. 그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재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서준은 변화의 기회를 잡았다. 민준의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직원들은 서준을 경계했지만 그의 열심이 점점 마음을 열었다. 서준은 디자인을 배웠고 자신의 이야기를 웹툰 에피소드로 썼다. 배신자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민주는 그걸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성장이다. 서준의 눈에도 빛이 돌아왔다. 지훈의 소식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이직해 부산으로 갔고 혼자 사는 삶을 택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민준아, 내 성공을 봤어.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들어.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민주는 답장을 썼다. 할 수 있어. 우리처럼. 그 편지는 과거의 마무리였다. 민준의 스튜디오는 확장됐다. LGBT 권익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선택이야. 차별은 선택하지 마. 그 슬로건은 전국에 퍼졌다. 민주는 TV 토크쇼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위탁 동생의 배신이 제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강함을 깨우쳤죠. 인간은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이에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의 말은 사회의 변화를 촉진했다. 유진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민주는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다. 유진아, 나와 함께 평생을. 유진의 눈물이 반짝였다. 그래, 민준아. 영원히.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커뮤니티 친구들만 모여 한강에서 치렀다. 서준이 베스트맨으로 섰다. 형, 축하해.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민주는 웃었다. 올 거야. 믿어. 시간은 흘렀다. 민주는 책에 속편을 썼다. 되찾은 빛, 나눠진 별. 서준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책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준은 독립해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형 덕분이야. 그의 성공은 민준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보수단체의 항의가 스튜디오를 덮쳤다. 동성애 선전, 피켓이 나부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직원들과 함께 버텼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이에요. 그 사건은 오히려 지지를 모았다. 유명인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스튜디오는 더 강해졌다.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호흡하며 과거를 놓아줬다. 감사는 재기의 열쇠 유진과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그 생각이 싹 텄다. 서준은 사랑을 찾았다. 모임에서 만난 남자, 태민. 그들의 로맨스는 서준의 치유였다. 형, 나 행복해. 서준의 그 말에 민준은 울었다. 가족은 이렇게 재건됐다. 지훈의 마지막 연락은 축하였다. 결혼 축하해. 난도 새 삶을 시작했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더 나아졌다. 민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운 리듬을 탔다. 유진의 학교와 스튜디오 사이 그들의 일상은 작은 기쁨으로 채워졌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고 함께 요리했다. 유진의 손맛 나는 된장찌개가 민준의 피로를 녹였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민준은 종종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여전한 상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밤에 지훈의 꿈을 꾸면 가슴이 아렸다. 그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스튜디오는 이제 10명 규모로 성장했다. 새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 LGBT 테마에 접목한 패션 컬렉션. 디자이너들과 밤새워 아이디어를 짰다. 서준은 파트너로 참여했다. 형, 이 문양처럼 우리 삶도 얽혀있지. 그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컬렉션은 서울 패션위크에서 데뷔했다. 모델들이 무대를 걷는 순간 관객의 박수가 터졌다. 혁신적이다. 리뷰가 쏟아졌다. 민준의 이름은 업계에 각인됐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은 피로였다. 민준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유진이 손을 잡았다. 쉬어, 민준아.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민준은 삶의 균형을 깨달았다. 그는 휴가를 신청하고 제주로 떠났다. 바다를 보며 그는 일기를 썼다. 배신 후 나는 달렸다. 하지만 멈춰야 할 때도 있어. 그 휴가는 재충전이 됐다. 돌아와 민준은 스튜디오를 재편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피드백을 듣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지켜줘야 해. 그 변화는 팀을 더 단결시켰다. 서준의 삶도 안정됐다. 태민과의 관계는 진지해졌고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준은 민준에게 상담을 구했다. 형, 나 두려워. 또 실수할까 봐. 민준은 조언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중요한 건 그걸 직면하는 거야. 서준은 그 말을 새겼다. 그의 스튜디오는 환경 테마 디자인으로 유명해졌다.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는 컨셉이 그의 과거를 상징했다. 지훈의 소식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민준은 그게 좋았다.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대신 새로운 만남이 생겼다. 입양 상담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우리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유진과 논의 끝에 그들은 6살 소년을 맞이했다. 이름은 준호. 준호의 작은 손이 민준의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빠, 그 부름이 모든 상처를 씻었다. 준호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밤에 울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토했다. 민준은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다. 어렸을 때 서준에게 불렀던 자장가. 괜찮아, 이제 안전해. 유진과 함께 그들은 준호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가족 여행에서
부산 바다에서 준호가 웃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되찾은 거야. 사회적 활동도 계속됐다. 민주는 국회 청원에 서명했다. 동성 커플 입양권 확대를 위한. 아이들은 사랑만 있으면 돼. 그의 목소리는 미디어를 타고 퍼졌다. 보수 진영의 반발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의 지지가 컸다. 서준도 참여했다. 형의 영향이야. 그들의 연대는 강력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40대가 됐다. 거울을 보며 그는 주름을 만졌다. 이 선들은 내 여정의 흔적이야. 유진과의 5년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매년 기념일에 한강을 걸었다. 다음엔 준호와 함께. 서준은 결혼했다. 태민과 작은식, 민준이 축사를 했다. 가족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해. 서준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민준의 책은 영화화됐다. 감독이 그의 이야기를 감동받아 연락했다. 진심이 느껴져요. 촬영장에서 민준은 배우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게 치유야. 영화는 개봉의 호평을 받았다. 인간성의 승리.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아빠, 왜 울어? 민준은 안아주며 말했다. 기쁨의 눈물이야. 내가 있어서. 삶은 계속됐다. 민준은 이제 멘토였다. 젊은 LGBT 청년들에게 강연했다. 넘어져도 일어나. 빛은 항상 있어. 그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퍼졌다. 민준의 40대는 성숙의 시기였다. 스튜디오는 국제 프로젝트를 따냈다. 도쿄 패션쇼에서 한국 LGBT 디자이너로 초대받았다. 무대 뒤에서 민준은 긴장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 조명 아래 그의 컬렉션이 빛났다. 브라보. 해외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다. 돌아와. 그는 팀파티를 열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야. 집에서는 준호의 성장이 기쁨이었다. 10살이 된 준호는 그림을 그렸다. 아빠처럼 디자이너 될래? 민준은 웃으며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유진은 준호의 선생님이 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봐. 우리 가족이 특별하냐고. 준호의 솔직함이 민준을 감동시켰다. 특별한 건 사랑이야. 서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태민과 함께 아이를 입양했다. 형, 내 덕분이야. 서준은 자주 방문했다. 아이들이 놀아주는 모습이 가족의 화목을 상징했다. 하지만 서준에게도 시련이 왔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형, 내가 또 실패할까봐. 서준의 불안에 민준은 말했다. 실패는 교훈이야. 같이 이겨내자. 그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환경과 사랑 테마의 캠페인. 성공으로 서준은 안정을 찾았다. 지훈의 재등장은 예상치 못했다.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여전한 미소로 다가왔다. 민준아, 오랜만. 그는 싱글로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내 영화 봤어. 나 때문에. 미안. 대화는 길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은